안녕하세요, 빠르게 알아보자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판도를 단 한 번에 뒤집어버린 사상 초월 게임 체인저 무기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역사를 바꾼다니 발명가들은 몰랐겠죠? 자기가 지구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될 줄은? 그럼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 번째, 총검.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총검은 화승총 병사를 순식간에 근접전 전투병으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에요. 그 전까지 총병과 창병은 따로 움직여야 했는데 총구에 칼을 꽂으면서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해내게 됐죠. 덕분에 창병이라는 병과 자체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병 전술의 틀이 완전히 재편된 셈이에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병력을 줄여도 화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그야말로 가성비 갑인 발명품이었죠. 물론 총검을 처음 꽂아본 병사는 자기가 갑자기 검술가가 된 줄 알고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에밀 게런드 반자동 소총. 2차 대전 미군 보병의 표준 화기로 채택된 이 소총은 한 발씩 볼트를 당겨야 했던 기존 소총과 달리 방아쇠만 당기면 연속 발사가 가능했어요. 상대편이 다음 탄을 장전하는 짧은 순간에 이미 서너 발을 더 쏠 수 있었으니 화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죠. 당시 지휘관들은 이 소총 하나가 보병 사단 전체의 화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반자동 자동 소총 개발에 뛰어들게 됐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총은 은퇴를 거부한 베테랑처럼 여러 분쟁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영국 장궁. 백년 전쟁 당시 영국군이 사용한 이 장궁은 숙련된 공수가 분당 여러 발을 쏠 수 있어서 프랑스 기사단의 돌격을 화살비로 막아낸 것으로 유명하죠. 갑옷을 두른 기사들이 자랑스럽게 돌진했다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던 전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활을 제대로 다루려면 어릴 때부터 수년간 훈련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아예 전 국민에게 활 쏘기를 취미처럼 장려한 웃지 못할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국은 값비싼 갑옷과 말보다 값싼 나무와 활줄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네 번째, 화포. 화약을 이용한 대포는 중세 성벽 공방전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수백 년 동안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성벽이 대포 몇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영주들은 성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는 거대한 공성포가 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전해지죠. 이때부터 성은 방어의 상징에서 그냥 크고 비싼 표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화포 한 대가 등장하자 수백 년 쌓아온 석축 기술이 하루아침에 인테리어 수준으로 격화된 겁니다. 다섯 번째, 맥심 기관총. 1차 대전 참호전을 상징하는 이 무기는 분당 수백 발을 쉬지 않고 발사할 수 있었어요. 병사 한 명이 예전 보병부대 하나와 맞먹는 화력을 손에 쥐게 된 셈이죠. 문제는 공격 측 지휘관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참호를 향해 돌격하던 병력이 순식간에 발이 묶이는 참혹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누가 더 용감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한 참호를 팠는지로 결정되기 시작했죠. 여섯 번째, 전차. 1차 대전 후반 등장한 전차는 참호와 철조망으로 막힌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한 해답으로 나왔어요. 기관총 세례에도 끄떡없는 강철 차체가 전진하는 모습에 적군은 처음엔 이게 무슨 괴물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후 2차 대전에서는 아예 전차 부대가 빠른 기동전을 펼치는 전격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죠. 보병이 걸어서 진격하던 시대에서 강철 덩어리가 평원을 가로지르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참호 안에 웅크린 병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벽이 걸어오는 셈이니 침착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일곱 번째, 핵무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단 한 발로 도시 하나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이전까지 전쟁은 병력과 물자를 오래 쏟아부어야 끝나는 소모전이었는데 핵무기는 그 계산법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세계는 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버튼 하나로 옮겨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게임 체인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덟 번째, 유보트. 2차 대전 당시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바다 밑에서 조용히 접근해 대형 함선을 격침시키는 방식으로 연합군 보급선을 위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점에서 선원들의 심리적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합군은 호송선단 체계와 대잠수함 전술을 새로 개발해야만 했죠. 바다 위의 전쟁이 이제 수면 아래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잠수함 한 척이 함대 전체의 항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죠. 9번째, 레이더. 2차 대전 초기 영국이 실전 배치한 레이더는 적기가 오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기술이었어요. 브리튼 전투에서 영국 공군이 수적 열세에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레이더망이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적이 오는 방향과 시간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쪽과 하늘만 쳐다보며 기도하는 쪽의 승부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후 레이더는 항공전뿐 아니라 해전에서도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눈에 보이는 총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10번째, 등자. 말 위에서 두 발을 고정해주는 이 단순한 금속고리는 기병이 창을 들고 전속력으로 돌진해도 낙마하지 않게 해줬어요. 등자가 없던 시절 기병은 그저 빠른 이동수단에 가까웠지만 등자가 생긴 뒤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충격 무기가 됐죠. 중세 유럽의 기사 계급과 봉건 체제조차 이 작은 발걸이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발밑에 고리 하나가 계급 구조까지 뒤흔든 셈이니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발명품 후보로 꼽아도 손색 없겠네요. 지금까지 전쟁의 판도를 단 한 번에 뒤집어버린 사상 초월 게임 체인저 무기 10가지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작은 발상 하나가 전장을 통째로 뒤바꾼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